안녕, 왕노무사야.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너무 걱정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기 위해 영상을 찍고 있어. 지금부터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임금체불,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려줄게. 먼저 임금체불이야. 조금만 일하고 퇴사한 노동자들이 이런 것들을 의외로 궁금해하더라고.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그래도 일했던 만큼, 조금 일했던 만큼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는데 웬만해서는 문제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일했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야. 일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업주는 별로 없어. 너무 오래됐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얼마 안 된, 1년도 안 된 일인데 노동청에서 이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회사, 우리 가게에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 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야. 사업주가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노동자가 일했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을 하거나 출퇴근 수단, 교통카드 등으로 증명할 수도 있어.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가 없어서 내가 일했던 사실이 사라지면 어떡하죠? 임금체불 인정 못 받으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은 많이 할 필요는 없어. 일단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결하면 돼. 하지만 임금 수준이 문제될 수는 있어. 내가 월급 300만 원을 받고 일하기로 했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만 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 사장님들이 임금 안 주는 경우가 많거든. 너가 빨리 퇴사해서 우리가 손해가 많다부터 해서 어쨌든 돈을 안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 일반적인 월급 일할 계산 방법에 따르면 300만 원을 30일로 나누고 15일 곱하고 이렇게 하면 150만 원이 나오지. 그런데 사장님이 일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아. 하지만 임금액을 거짓말하는 거야. 300만 원 주기로 한 적은 없다. 임금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일을 했었다. 또는 최저임금 받고 일하기로 했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녹음 파일이나 문자 내용 이런 것들이 없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15일분을 받게 될 수도 있어. 그럼 금액이 확 줄지. 따라서 단순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얼마 받고 일하기로 했는지 그 임금에 대한 내용은 미리 증거를 확보해야 해. 근로계약서가 가장 좋은 증거인데 사장님한테 근로계약서 써달라고 해도 안 써주면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증거를 남기라는 거예요. 사장님 그러면 저 한 달 일하면 300 받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고 녹음하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기록을 남겨둬야 해요. 입사할 때 채용 공고에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보관해두면 좋아. 다음 퇴직금. 퇴직금도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물론 필라테스 강사나 PT 트레이너 등 요즘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직종들은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훨씬 좋지. 하지만 일반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그동안 받아왔던 임금, 통장에 찍혀있는 그 임금으로 내가 언제부터 일했고 얼마 받고 일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증명할 수 있어. 통장 거래 내역 자체가 증거라는 거야. 따라서 현금으로 임금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퇴직금 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 오히려 이 퇴직금은 통장에 찍혀있는 금액이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 좀 불안해질 수 있어. 1월, 2월, 3월 다 월급 찍혀있는데 4월은 비어있고 5월부터 다시 또 급여가 있어. 4월에 현금으로 받았을 수도 있고 실제로 사장님이 쉬라고 해서 쉬었을 수도 있지. 어쨌든 이렇게 공백이 있으면 사업주들이 나중에 거짓말할 수 있어. 이 사람 그때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했었다. 이런 거짓말이 쉽게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에 쉽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남겨두면 좋아. 사장님이 한 달만 쉬라고 하는 경우 그렇게 대화하는 걸 녹음하거나 또 현금으로 주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았던 것에 대한 증거 마찬가지로 녹음이 제일 좋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두면 돼. 다음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오히려 근로계약서가 없는 편이 나을 수도 있어. 월급제는 월급 안에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주휴수당 못 받고 그런 개념은 아니야. 시급제나 1급제는 보통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는데 시급 1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포괄임금 계약을 하기도 하거든. 시급이 11,000원인데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일당이 10만 원인데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해. 그런데 계약서가 없다? 이러면 사업주가 포괄임금 계약이 되어 있다는 걸 증명하기가 어렵지. 그럼 노동자는 시급 11,000원은 시급 그대로 받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더 받고 일당 10만 원은 그대로 받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받고 이게 가능할 수 있어. 이렇게 시급제, 1급제의 경우 주휴수당 체불이 발생하면 그 금액이 엄청 커져. 일당이 만약에 10만 원이야. 그런데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포괄임금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 기준으로 하면 1년 동안 주휴수당이 체불되면
52주 동안 10만원씩. 그럼 520만원이 체불된 거예요. 다음 연차수당. 연차수당도 포괄임금 계약의 문제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없는 게 차라리 나. 아니 근로계약서 쓰고 거기에 연차휴가 내용 써 있어야 연차수당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아. 전혀 상관이 없어. 자, 월급 300 받기로 했는데 그 포괄임금 계약서를 쓰게 되면 300 안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걸로 써버릴 수도 있어. 그런 계약서는 없는 게 노동자한테 차라리 유리하지. 퇴사할 때 연차 미상휴수당 계산안이 200만원 정도가 나왔어. 그래서 달라고 하니 그동안 월급에 15만원씩 포함이 되어 있었다. 이거 다 합치면 200만원 넘는다. 너가 오히려 뱉어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거든, 사업주들이. 근데 또 이렇게 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 넣어놓는 걸 노동청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져. 그래서 이런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 계약서는 없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면 300은 내 월급 그대로 받고 연차 미상휴수당은 나중에 남은 것만큼 더 받으면 된다. 다음은 해고 문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근로계약 기간은 길거나 없는 게 대체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유리해. 왜냐하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이제 퇴사 처리를 하면 해고처럼 느껴지지만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가 않아. 예외적으로 갱신기대권 등이 인정될 때는 해고로 인정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해고가 아니야. 따라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만료되는 시점에 노동자는 언제든지 잘릴 수가 있다. 이런 위험이 있지. 만약에 근로계약 기간 자체가 없다면 그러면 정규직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장님은 나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어. 그렇다면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안 정해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계약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건 뭘까? 바로 근로계약서야. 그런데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노동자는 나는 계약 기간 정함이 없이 일했어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그럼 해고 관련 분쟁을 진행할 때 훨씬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 유무가 크게 의미는 없어. 지금까지 설명한 것 외에도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연차는 받을 수 있을까요? 4대 보험은 적용될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는데 괜찮아, 상관없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부여를 해야 되고 계약서가 없어도 4대 보험도 의무 가입이야. 계약서가 있으니까 가입하고 없으니까 가입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야. 근로계약서 없어도 다 적용되어야 하는 거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얼마 받기로 했는지,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이 정도만 물어보고 증거를 잘 남겨두면 돼. 녹음하거나 기록을 남기거나. 그렇게 하면 노동자가 크게 손해볼 일은 없을 거야. 지금까지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노동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있다가 갑자기 사장님이 쓰자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퇴사하고 나서 임금체불 걸어서 돈을 왕창 받아갔다. 이러면 사장님이 그제서야 근로계약서 이거 나한테 유리하게 안 써놓으면 오히려 불리하구나, 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사장님이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그땐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고 쓰시는 게 나아요. 사장님이 주면 사장님 제가 이거 잘 모르겠으니까 집에 가서 천천히 보고 설명할게요. 이렇게 하세요. 어렵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낫습니다. 내가 적용받고 있는 근로조건과 동일하면 서명해도 돼요. 동일하지 않으면 서명 안 하셔야 됩니다. 사장님 이런 부분이 사실과 다르네요. 제가 근무시간이 이게 아니고 휴게시간이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돼 있죠? 이 임금이 저는 원래 이거 다 그냥 기본급이었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사실과 동일하게 해서 계약서 다시 주시면 서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 녹음해 주세요. 사장님이 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주면 서명하시면 되고 한 장은 교부 받으시고 만약에 끝까지 이거는 너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면서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주지 않는다. 그러면 퇴사하고 나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은 쓰자고 했는데 얘가 안 쓴 거다라고 주장하겠지만 녹음한 거 사실과 달라서 안 썼다라는 그런 것과 같이 제출하면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려는 사장님이 많아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피하는 사장님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그런 사장님이 될 때까지 늘 재수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